안녕하십니까. 시애틀에 살고 있는 우서방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름을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명은 우옥균, 미국 이름은 댄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여행을 오신 분들은 저를 우서방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시애틀을 중심으로 출발할 수 있는 여행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워싱턴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워싱턴주는 많은 분들이 워싱턴 DC와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워싱턴주는 서북미 끝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북서쪽 끝에 있는 곳이 바로 워싱턴주가 됩니다. 시애틀에서 출발하는 여행지는 여러 곳이 있는데요. 먼저 오늘은 워싱턴주 전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5년 동안을 저희가 시애틀을 중심으로 해서 여행을 안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주를 출발해서 갈 수 있는 곳들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워싱턴주에는요, 세 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할 곳은 올림픽 내셔널 파크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레이니어 국립공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노스 캐스케이트 국립공원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한국에는 없습니다만 이곳에는 내셔널 모뉴먼트라고 해서 한국말로 하면 준국립공원에 해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워싱턴주에는 마운트 세인트 헬렌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준국립공원에 해당됩니다. 종합하면 세 개의 국립공원과 한 개의 준국립공원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더 멋있는 것은 이 워싱턴주는 산, 바다, 호수, 섬이 있고요. 태평양 연해에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볼 곳이 너무나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소개할 곳은 여러분이 직접 자동차로 여행할 수 있는 곳, 또 명소, 또 아울러서 자동차로 여행을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족끼리 관광할 수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워싱턴주의 그 전체적인 것을 보면요. 워싱턴주의 전체 인구는 약 800만이 조금 안 되는 인구가 가지고 있고요. 현재 워싱턴주의 한인은 대략 8만에서 9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현재 매년 그 미국에서는 매년 10년마다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맨 마지막이 제로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 또 새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면 더 정확한 숫자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미국의 인구부터 좀 소개를 하게 되면요. 현재 2020년 인구 조사 전, 지난 2010년 현재 인구 조사에 의하면 얼마가 되냐면요. 현재 3억 3천만 명 정도가 미국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미국에서 인구조사 때 확인된 숫자고요. 그 외에 더 많은 인구가 또 있겠죠.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고 있고요. 또 하나 또 재밌는 것은 시애틀을 중심으로 해서 출발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애틀을 중심으로 해서 서북미라고 하는 곳은 시애틀이 속해 있는 워싱턴주 바로 밑에 오레곤주가 있습니다. 또 워싱턴주, 시애틀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는 주가 아이다호주가 되고요. 그 건너 그 다음 주가 몬타나주가 있고요. 몬타나주 바로 밑에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옐로스톤이 있는 와이오밍주가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저희가 서북미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위로는 시애틀에서 불과 자동차로 3시간 정도를 올라가면 카나다 국경이 나오고요. 카나다 국경에서 30분이 건너가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밴쿠버 카나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밴쿠버 카나다에서 또 다시 자동차로 15시간 이상을 동쪽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카나디안 로키가 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버타주가 나오고요. 그 알버타주에 속해 있는 것이 너무나 유명한 카나다에서는 슈퍼 내추럴 컨트리라고 소개하고 있는 카나디안 로키가 나옵니다. 거기까지를 저희가 소개하려고 그러고요. 아울러서 또 시애틀에서 비행기를 타고 3시간 반을 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그
알래스카주가 나오죠. 알래스카주의 유명한 중심 도시 앵커리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래스카까지, 다시 말하면 워싱턴주, 오레곤, 아이다호, 몬태나, 알래스카까지 5개 주를 일컬어서 여기는 노스웨스트, 다시 말하면 서북미 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처음에는 버스를 통한 단체 여행을 하다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시애틀을 뿐 아니라 서부의 중심 도시인 샌프란시스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그다음에 뉴욕, 동부의 뉴욕이나 워싱턴 DC, 동부 여행이나 서부 여행이라고 하면 그런 곳을 먼저 갔다 오죠. 그래서 거기를 다녀오신 분들이 또 더 볼 데가 없느냐 하고 찾는 곳이 바로 시애틀입니다. 그래서 시애틀은 비교적 서울과 가까운 곳에 있음에도 서부에서는 가장 늦게 소개된 곳이 바로 시애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체 관광을 하다가 지금은 개별적으로 여행의 매니아들이라든지 또는 사진을 촬영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분,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생각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험을 그 소설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시를 쓰시는 분들이 주로 즐겨 찾는 곳이 바로 시애틀을 중심으로 한 노스웨스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산, 바다, 호수, 섬이 다 있고요.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하기 때문에 계절마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 다양한 그 장면들과 또 다양한 경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시애틀에 오시게 되면 겨울인 경우에는 태평양에서 부는 바람이 이 시애틀 쪽으로 붑니다. 그래서 비교적 고온 다습한 바람이 차갑고 그 구름이 많이 낀 날씨가 되기 때문에 비교적 비가 오는 날씨가 많고요. 여름에는 동쪽에서 부는 고기압성의 바람이 동쪽에서 태평양 쪽으로 불기 때문에 날씨가 좋습니다. 그래서 시애틀의 경우에는 5월부터 10월 달에 오는 사람은 와, 그야말로 듣던 대로 아름답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11월부터 3월 사이에 오신 분들은 그 비가 오는 날씨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시애틀이 좋다더니 비가 많이 오는 거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요, 너무나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와도 모자를 쓰지 우산을 쓰는 사람은 비교적 적습니다. 그래서 시애틀에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산을 쓰고 다니면은 이것은 방문자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모자를 쓰거나 그냥 우리 그 비옷을 점퍼를 입는 경우는 이 사람은 여기에 산 지가 오래됐구나라고 저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시애틀은 다양한 문화 속에 살고 있고요. 특히 시애틀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첨단 산업의 그 본사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하는데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국의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기도 한 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마존닷컴이라든가 또 마이크로소프트, 또 보잉 항공사, 그 다음에 장난감을 만들고 있는 닌텐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매일 쇼핑할 때 자주 들리는 상점 있죠. 코스트코의 본사가 바로 워싱턴주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에 계신 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 웨어하우스라는 컴퍼니가 있습니다. 웨어하우스라는 컴퍼니는 뭐냐면 나무를 심고 나무를 배에 넣고 또 그 나무를 활용해서 또 그 종이를 만들고 종이컵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즐겨 먹는 스타벅스의 본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만 하더라도 이제 3군데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퍼블릭 마켓에 있는 1호 본사가 있는가 하면 또 스타벅스 로스터리라고 해서 그 커피를 볶아서 그 포장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본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또 즐길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볼거리,
그 다음에 놀거리, 또 먹거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애틀을 중심으로 한, 서북미를 중심으로 한 곳은 시애틀을 중심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애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름이냐면, 백인들이 여기를 처음 온 곳은 1800년 중순입니다. 중반입니다. 그래서 1850년 전후에서 백인들이 여기 몰려왔을 때 그 당시에 추장 중에 추장이었던 시일즈라는 추장이 있었습니다. 이분과 백인의 리더가 서로 불가침 조약을 서명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추장의 원래 이름은 시일즈였지만 여기에 아메리칸 인디안의 특정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계속 사용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라는 말을 백인들이 듣고 원래 추장의 이름이었던 시일즈라는 이름 대신에 시애틀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 시애틀은 원래 닉네임은 에메랄드 시티입니다. 왜 에메랄드 시티냐면 워싱턴주의 모든 산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침엽수입니다. 침엽수의 이름은 뭐냐면 침엽수는 낙엽이 지지 않고 항상 푸르기 때문에 여기에 워싱턴주의 닉네임은 에버그린 스테이트고요. 시애틀의 닉네임은 에메랄드 시티가 됐습니다. 왜 에메랄드가 시티가 되냐면 침엽수가 호수에 비친 빛이 에메랄드 빛의 초록빛이 됐다고 해서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저희 소개와 워싱턴주의 소개를 했고요. 다음 순서부터는 워싱턴주의 명소인 올림픽 내셔널 파크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편은 올림픽 내셔널 파크를 가는 방법, 자동차로 가는 방법, 페리를 타고 가는 방법. 페리라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겠지만 자동차를 실은 채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보는 투어가 집중적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자, 올림픽 내셔널 파크를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소방이었습니다.